자, 6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전등신화와 구분되는 어떤 금오신화의 치밀한 면인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환생을 할 수 있었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저희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환생시켜 준 것이죠. 그렇죠? 그냥 갑자기 귀신이 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필연성을 부여해주고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상당히 그 발전된 소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 세상에 귀신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다. 이게 이승과 저승은 분명히 그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이게 옥루춘은 악공명 이렇게 나오겠죠. 밑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멜로디, 아주 유명한 멜로디 몇 가지에 계속 가사만 바꿔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에요. 옥루춘이라는 멜로디, 유명한 멜로디에 가사만 바꾸는 건데, 이게는 그렇죠. 자, 여기서 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삽입시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금오신화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시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 이생규정전 앞부분에 이생과 최 씨가 만날 때 서로 시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는지 그게 본문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최 씨 집에 들어가서 병풍을 보는데 거기에 써 있는 시도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김시습이 자신의 어떤 시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는 장르가 서정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시. 작품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그래서 지금 이 노래는 최 씨의 노래잖아요. 최 씨. 그러니까 최 씨의 심정. 이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금오신화의 그 삽입시들은 대부분 그런데 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 시를 씁니다. 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어떤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전쟁이네요. 그죠? 홍건적의 침이.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은 것.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죽음을 맞은 거고, 원앙도 짝을 잃네는 헤어진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드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으라. 자신의 한스러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런 한스러운 그런 마음, 심리를 잘 표현해 줬네요. 자, 그 다음에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이 무산선녀는 주에 나와 있겠죠? 진짜 선녀인데 바로 이제 최 씨 자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리라. 자, 깨졌던 거울은 자기가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근데 어떻게 고당에 내려와서 다시 이제 이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갈라진다. 그렇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암시, 주제 뭐 이런 거 나와있죠? 자,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한, 이제는 어떻게? 영영 이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이제는 그냥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없는 약간 중국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든 해피엔딩이 되거나, 근데 완전 이제는 갈라져서 아예 소식마저 끊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유교적인 발상이죠. 그렇죠?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이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100년 뭐라 그랬죠? 인간의 일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다 살고 같이 죽읍시다. 나와 함께 흙에 묻힙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본문 마지막 페이지 64쪽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최 씨가 옥루춘 가락에 자신의 슬픈 심정을 노래로 부르니까 이생이 슬퍼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다가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최 씨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즉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얘기죠.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놔두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근데 그쵸? 귀신이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건데, 이건 뭔가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놔두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분명히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재물도 거두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양가 부모님들 다 효성스럽게 장사 지내드리고 제사 지내드리고 다 했는데, 아니 우리 이 사랑하는 최 씨의 유해는 그냥 놔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이생이 어떻게 최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최 씨가 죽었다는 걸 사실 알았으면서 지금 내 눈앞에 현신이 몸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것은 분명히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만약 귀신인 줄 알았더라도 유해를 정리하고 제사를 지내면 최 씨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쵸?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웠겠죠.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생도 최 씨를 정말 간절히 사랑했네요. 그쵸?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러면서 주로 이제 그 고전 소설들이 끝날 때는 이제 전이라고 써진, 여기 이생규장 전이니까 전하면 이제 우리가 전의 특징 중에 일대기적 구성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주인공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을 실어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설화적 종결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이야기식으로 끝냈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식으로. 사람들이 뭘 사모했다? 그들의 절이, 그들의 절개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절개이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정리를 일단 가볍게 해보자면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사회문화적인 어떤 맥락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전쟁 상황 이라든지 아니면 유교적인 질서, 봉건적인 질서 그런 것이 이제 배경으로 역사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인공들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도 그 둘의 사랑을 맨 처음은 봉건적 질서, 자유연애를 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유교적 질서, 이것도 그 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전쟁도 이 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 극복했으면 행복하게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분명히 교과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두 가지 맥락, 즉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다음에 연관 텍스트, 관련이 있는 다른 작품과의 맥락, 이런 걸 살펴보자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작가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 작가의 맥락. 윤동주도 중요하지만 김시습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죠. 금오신화가 전등신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뛰어나다. 물론 그 소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기법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김시습이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전등신화는 중국의 당나라나 옛날 이야기들을 모았다고 했어요. 신기한 이야기들을,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은 것이죠. 자, 근데 금오신화는 그걸 참조했는데 이 나중에 사람들이 분석해보니까 요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이유가 있더라.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 얼핏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김시습은 생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조에 반대해서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자연의 은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속세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현실이 현실 상황에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판타지 이런 것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궁에 가서 라든지 아니면 염라대왕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그 자기의 포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현실에서 믿었던 어떤 단종이랄 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이런 불행한 그런 귀결로 끝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현실을 소설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생규정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복사 저포기도 어떻게 거기는 더 슬프죠. 더 영영헤어지는 물론 이것을 단순히 슬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루어지지 않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두 극복했는데도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행복하게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김시습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시습이 그냥 이야기를 끌어모은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현부주지 같은데 염라대왕을 만나서 또 뭘 얘기하냐면 임금은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임금은 이래야 된다가 결국 세조는 아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금오신화는 금서 취급을 당하는 거죠.
본인이 꺼내놓지 못하고. 그래서 떠돌아서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뭐 코로나 사태나 뭐 일본의 망언, 뭐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여의치 않죠? 그렇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극복하고 나중에 중국과도 남북 통일도 되고 중국과도 일본과도 좀 평화롭게 지내는 시절이 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교류들을 해서 전등신화가 어떻게 또 금오신화에 이어졌는지, 금오신화에 남은 것들 지금 5편밖에 전해지지 않는데 우리 예상대로라면 한 15편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내고 북한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데서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옛 것들을 더 많이 밝히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